대구 경북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방역당국은 백신과의 인과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추가 진실규명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은 6.25 전쟁 당시 경산 청도 지역 민간인들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곳입니다. 경북 영양군이 열악한 도로 여건 때문에 육지 속의 교통섬이라는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의회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방역당국은 백신과의 인과성은 낮게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한 6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여성은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쯤 병원 자체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후 이튿날부터 발열과 기침, 구토 증세를 보였고 접종 사흘 만인 7일 오전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기저질환으로는 조현병과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일 새벽에는 포항에서 뇌출혈로 입원 중이던 50대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지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접종 직후 별다른 이상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2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11건의 사망 사례 중 조사를 마친 8건은 모두 백신 접종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에 해당되는 그런 증상들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환자분께서는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어서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잇따른 사망 소식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자일수록 더 백신 접종을 권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자인 만큼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로 사망한 37명 가운데 35명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양병원이나 그래서 기저질환에 있는 분들은 너무 치명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비해 갖고 우리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그런 기저질환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낫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지. 각 시군에서도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예방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 청도 등 일부 지역은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의 수급과 또 안정적인 관리, 또 예후 진찰, 진단 이런까지 정말 차질 없이 예방접종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얀센을 제외한 백신은 모두 2회 접종이 원칙으로 4월 말부터는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이후에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70년 전 전쟁 당시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는 민간인 수천 명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앞서 진실규명 조사와 유해 발굴 작업 등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도 있고 미수습 유해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유족들은 아픈 역사가 더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경산 청도 인근 지역 민간인들이 군경에 의해 집단 처형된 장소인 경산 코발트 광산. 최대 3,50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좌익으로 몰려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9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억울한 희생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습된 유해는 약 500여 구. 유족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유해가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코발트 광산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추가 진실규명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유족회는 최근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1기 조사 당시 참여하지 못했던 민간인 48명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아직 광산 안에 남아있는 유해를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진상규명 임기가 넘더라도 유해 발굴은 특별법을 만들어도 끝까지 한국까지 전부 다 발굴하겠다. 조금이라도 그 한 번 나오셔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이 진상규명을 받고 국가가 또 사과를 받아야지.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경산 코발트 광산. 70년을 기다려온 유족들은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북 영양군이 열악한 도로 여건 때문에 육지 속의 교통섬이라는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적고 교통 수요도 적다는 이유로 도로 확포장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면서 주민들만 서름을 겪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4차로, 철로가 없는 영양군. 모든 도로가 편도 1차로인데다 낙석과 구분도로 등 열악한 교통 환경 탓에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일 불편한 거는 일단 보시다시피 2차선인데 길이 너무 꼬불꼬불하고 바쁠적에는 뭐 트랙터나 농기계 같은 게 앞에 막아버리면은 2차선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뭐 비키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는 젊은 아들도 그렇고 길만 조금 다른 건 안 바랬고 좀 넓게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10여 년 전부터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해 왔지만 인구가 적고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 국토종합계획에는 반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에 대한 도의사를 비롯한 경상북도의 답변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또는 건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혀 발전된 내용이 없고 한마디로 건의만 열심히 했지 결과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정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지방도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방치돼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도의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 할 수 있으면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할 수 있으면 내년까지는 적어도 뭐 국민들이 그렇게 실망감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현장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최대의 자작나무 숲 등 수려한 자연 경관과 풍부한 산림 자원이 산재해 있는 영양군. 열악한 도로 사정에 낙후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안동시 의회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의회 청사 외벽에 행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는 문구에 대형 현수막을 건대 이어 아침 출근길마다 안동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원례회에 참석해 북부권 12개 시군의회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시의원 10여 명이 경북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친 후 촉구 서한을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구미 국가산단 5단지 인근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계획서가 최근 구미시에 제출됐습니다. 이를 두고 인근 주민들은 마을에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구미시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 해평지역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구미 국가산단 5단지 인근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겠다는 사업 계획서가 구미시에 접수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안 그래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대규모 폐기물 처리 업체까지 들어오면 아파트가 지어져도 입주할 사람이 없을 거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해평에 그 5분 만에 10,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했죠, 아파트도 아마 아파트 소장골에 그 700m밖에 안 되면 아파트는 최소 3km만 안 될 겁니다, 아마 직선거리로. 그러면 아파트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누가? 그럼 시에서 분명히 반대를 할 텐데 반대를 하고 일반인들이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집 짓기 어려운 그 산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대규모 폐기물 시설 짓는다는 건 누가 뒤에서 봐주는 사람 있지 않고서야 저기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의 강한 불만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두고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저는 이제 주민들 뜻을 모으고 그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지난 1월 27일 폐기물 처리 업체 조성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제출된 것이 맞다며 현재 관계 법령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어 지금 관계 부서의 관계 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 가중에 그 가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미시가 폐기물 처리 업체 조성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사업 적합 판정이 날 경우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대구 동구청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과 주요 사거리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합니다. 동구청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며 이를 활용해 올해 안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점 25곳에 보행자 위험 감지 경고, 돌발 상황 안내 등 첨단 기능을 갖춘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응원 카드를 지원합니다. 취업 응원 카드는 20만 원 상당의 대구 행복페이 형태로 지급되며 지난해와 올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하는 대구 지역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9일부터 19일 사이 청년 사회 진입 활동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8일부터 대구시 8개 구군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전화하면 니코틴 의존도 평가와 함께 개인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니코틴 패치와 니코틴 껌 등 금연을 도와주는 금연 보조제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영천시가 실업자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근로자는 모두 30명으로 환경정화, 공공서비스 등 20개 사업장에 배치돼 오는 4월까지 근무합니다. 근무 시간은 만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만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인 8,720원이 주어집니다. 영주 소백산 귀농 드림타운이 오는 24일 입교식을 갖습니다. 소백산 귀농 드림타운은 영주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농업교육을 거쳐 이주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설립됐습니다. 영주 시립도서관에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휴식 공간 북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북카페는 2층 규모로 연령대별 도서 600여 권이 비치돼 있으며 영주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야외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의성군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인턴 사원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은 미취업 청년과 결혼 이민자, 새터민 등에게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인턴은 의성군 일자리 창출과 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